이 정도면 거의 새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새 핸드폰 아닌가? 오,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2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브 핸드폰으로 업무용 핸드폰을 만드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 프로에다가 유심이 아닌 이심을 해서 핸드폰 번호를 2개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차이가 없는 게 이 핸드폰 안에 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굳이 물리적인 분리가 없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어디 있건 업무적인 연락이 계속 오게 되어서 저는 이게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하나 더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이 12 프로 맥스를 선택해서 하나 구했습니다. 물론 서브 핸드폰인 만큼 새 제품이 아닌 중고로 구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박스 온 것부터 보여드리면서 이 두 핸드폰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12 프로 맥스를 서브 핸드폰으로 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택배 상자부터 뜯어보겠는데 제가 주문한 곳은 이게 하이폰이라는 곳에서 주문했습니다. 보시면은 상자에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하이폰 마켓이라고 써져 있죠. 한번 상자 안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뜯으면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핸드폰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봐요. 그리고 일단 핸드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본 제품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와, 진짜 깔끔해요. 저 새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자세히 보면은 중고라고 믿기에도 좀 어려운 만큼 뭐 거의 이 정도면 새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완전 새 거 같죠? 그쵸? 완전 잔기스도 거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잔기스가. 핸드폰을 또 켜봐야겠죠? 자, 정상적으로 켜집니다. 배터리 없네. 충전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급하게 충전까지 다 하고 지금 iOS 16까지 업데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되겠고 이쪽이 아이폰 13 프로가 되겠습니다. 크기를 비교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압도적으로 좀 크긴 하죠. 그리고 카메라 크기가 확실히 13 프로가 더 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색상은 블루인데 예쁘죠. 그리고 역시 자, 이쪽 라이저 스테인리스로 잘 되어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자, 이렇게 딱 봐도 압도적으로 크죠. 첫 번째로는 SE는 싫고 11 프로 라인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홈 버튼이 있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8 플러스 모델에서는 홈 버튼 있는 걸 선호했었는데 11 프로로 갈아탄 이후로는 이게 완전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11 프로 나온 지 좀 많이 됐죠. 그리고 13 프로도 사용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홈버튼 없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금 해제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홈버튼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게 11 프로였기 때문에 굳이 또 11 프로에 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적어도 12 프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프로 라인이 필요한지 맥스 라인이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번째 11 프로, 13 프로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작긴 작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몇몇 있었어요. 요즘 제가 좀 패드를 자주 좀 두고 다녀요. 깜빡깜빡해서. 근데 이럴 때는 확실히 이 큰 화면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잠깐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레퍼런스 영상을 참고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확실히 이렇게 화면이 작은 것보다는 맥스 라인처럼 큰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핸드폰으로 프로 라인을 쓰고 있으니까 굳이 또 프로 라인보다는 화면이 큰 맥스 라인이 저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맥스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중요한 점이 저에게는 맥세이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3 프로를 완벽하게 사용하면서 주변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를 맥세이프로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벨킨의 3-in-1 맥세이프 충전기도 있을 뿐더러 제 차량에는 벨킨의 맥세이프용 차량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세이프가 없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차에서 충전을 하기 원하는데 맥세이프가 없으면은 이게 걸 수도 없고, 집에서 충전기가 맥세이프 딱 한 개예요. 집에서 충전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사무실에 케이블을 두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맥세이프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맥세이프가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12 프로 맥스는 맥세이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용량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 핸드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입니다. 현재 한 120 몇 기가? 120기가를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도 촬영할 때도 있고 급할 경우에도 촬영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촬영할 일이 많은 핸드폰은 바로 이 메인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서브 핸드폰은 굳이 용량이 크게 선택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 프로는 약간 서브용으로 생각할 만큼의 용량 128기가를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좀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용량이 부족할 때는 아이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면은 굳이 더 옵션을 추가하는 용량 증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128기가를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칩셋이 되겠죠. 칩셋, 즉 속도가 되겠습니다. 13 프로 같은 경우는 A15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A14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정도 성능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예전에 애플에서 광고했듯이 사실 속도적인 부분에는 큰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이나믹한 속도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속도가 느껴진다 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은 좀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걸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해야지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지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거의 비슷한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는 프로레스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고화질의 화질을 촬영할 수 있는 건데 12 프로 맥스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냐 싶지만 프로레스가 사실 용량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지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거의 이용할 일이 없고 그냥 웬만한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4K 화질로 찍으실 거예요. 프로레스 사용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시네마틱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12 프로 맥스에겐 시네마틱 모드가 없는데 13 프로에겐 시네마틱 모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인물 사진 모드를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될 텐데 사실 이것도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4K 화질이 지원이 안 돼요. FHD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FHD는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4K 시대가 도래된 상황에서 굳이 FHD의 시네마틱 화질을 선택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12 프로와 13 프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광학줌이 다르게 있습니다. 2.5와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광학줌이 기본적으로 2.5고 아이폰 13 프로는 3배의 광학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냐 바로 디지털 줌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줌을 이렇게 하시면은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최대 디지털 줌이 12배까지 가능한 걸 볼 수 있지만 13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15배까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한 걸 보시면은 조금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큽니다. 완전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라서 실생활에 불편해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차이만 있으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을 텐데 했을 때 좋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카메라 화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둘 다 동시에 4K 60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둘이 똑같이 4K 60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광학줌을 하면은 이런 차이,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12 프로 맥스 다 좋아? 13 프로와 비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 내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냐 탑재되어 있지 않냐 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프로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됨으로써 가변형
최대 120Hz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미러리스 카메라엔 담기지 않을 텐데, 반면에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최대 60Hz까지만 지원합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눈에 좀 많이 띄어요. 자, 그리고 무게도 조금 무겁습니다. 당연하겠죠. 12 프로 맥스는 13 프로에 비해 한 4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g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여기다가 좀 케이스를 끼게 되면은 당연히 더 무거워지겠죠. 13 프로도 충분히 무겁고 때로는 버겁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12 프로 맥스는 더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무게는 조금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화면이 큰 거에 대해서의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이 맥스 라인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이 화면 크기였는데, 화면이 크다 보면 당연히 보는데 좋겠죠, 편리하죠. 근데 제가 손이 작아서 이게 이 12 프로면은 이게 한 손에 다 안 들어와요. 치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맥스 라인은 다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칠 때는 무조건 양손으로 쳐야 되겠다 싶어서 요거는 조금 걱정되고 저한테는 단점인 부분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13 프로와 12 프로 맥스를 좀 간단히 비교하면서 제가 왜 이 12 프로 맥스를 서브 핸드폰으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3 프로와도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화면 크기도 커서 업무상으로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무게와 크기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상으로서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2 프로 맥스도 여러분들 서브 핸드폰을 쓰기는 아직까지 충분하고, 또 심지어 메인 핸드폰을 쓰시기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14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 시리즈나 밀린 핸드폰이 되었지만 저는 12 프로 정도면은 아직까지 현역급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2 프로 맥스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